1번 당연 퇴직의 요건 나옵니다.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하였다. 정원 초과는 당연 퇴직이 아니라 직권 면직 사유입니다. 자, 공무원의 퇴직에 대해서도 조금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퇴직은 본인이 하는 거, 임의퇴직이 있고 강제퇴직이 있습니다. 강제퇴직에는 해임 또는 파면에 따른 징계퇴직이 있고, 당연퇴직 사유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 처분을 하는 직권 면직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각 사유들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징계는 해임과 파면이니까 어렵지 않고, 당연퇴직은 그 임용 결격 사유가 이제 그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임용 결격 사유와 같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직권 면직은 특히나 또 이 직위 해제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직위 해제. 직위 해제는 4가지 사유가 있고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그다음에 뭐 성적이 불량, 징계, 중징계 의결 요구 중 이런 것들 잘 챙기셔야 되고, 직권 면직 사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한 게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서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요것을 비롯하여서 문제에 나온 것처럼 정원이 초과됐거나 이 직제가 폐지됐거나 이런 경우들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2번 머스크레이브. 머스크레이브라고 하면 예산의 기능 중 경제적 기능 3가지를 주장한 학자입니다. 예산의 기능은 정치적 기능, 행정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각 학자들 윌답스키, 쉬크, 머스크레이브 요거 기본이고, 행정관리적 기능에서는 통관기, 통제기능, 관리기능, 기획 혹은 계획기능 요 3가지 있다는 거. 경제적 기능, 자원분배,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3가지 있다는 거. 요 정도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 자원분배는 요 문구가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 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 배분은. 소득 재분배는 형평성. 요게 키워드입니다. 재분배는 형평성, 분배는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 자, 예산의 기능, 예산, 재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실패를 시장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자원 분배라고 하면은 왠지 이 재정을 투입하고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랑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재정을 활용해서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 파레토 효율에 다다를 수 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3번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거부권은 법률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예산과 법률의 비교 기본이니까 잘 챙기셔야 되고, 특히 거부권 행사의 가능 불가능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예산은 급은 법률보다 하위입니다. 하위의 효력을 갖지만 예산과 법률은 어떤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일방적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상호 어떤 구속하는 그 관계가 있는 그 정도고, 그렇다고 막 일방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는 없다.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번과 5번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모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전통적 예산 원칙에 관한 건데, 밑에 8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완공명단, 한통사정 8개인데, 자, 각각의 의미 아셔야 되고 예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완전, 모든, 세입 세출을 다 표현해야 된다.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예외가 뭐 있을까요?
예외는 그 순수 현기차 이런 거 두 문자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순계 예산, 총계가 아니라 순계니까 완전성의 예외가 되겠죠. 순계 예산, 수입 대체 경비, 현물 출자, 기금, 차관 전대, 순수 현기차 이렇게 있다. 매칭만 시키면 됩니다. 사실 이런 의미들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어떤 원칙의 예외는 뭐가 있다. 매칭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두 문자 따셔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공개성. 공개는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국정원 예산 같은 것들이 예외가 되겠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명확 혹은 명료성. 명확하게 해서 이해를 쉽게 해야 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외는 총액 계상 예산. 총액으로 하니까 세부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일. 단일은 뭐가 단일? 회계가 단일하다. 단일 회계. 단일 회계 장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는 추특기. 단추특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한정. 한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질적, 양적, 시간적인데 질적은 목적의 사용 금지. 이용, 전용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겠고 양적은 지출을 초과하지 말라. 양적으로. 그래서 추경, 예비비 이런 예외가 있고 시간적 한계는 회계 연도를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2월 하거나 계속비 사용하는 것들이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일성 원칙은 연계하지 말라.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지 말라. 연계하지 말라. 연계란 단어가 나오면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예외는 목수특기. 통일이 되면 막 또 건물 지어야 되니까 목수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겠죠. 목수특기. 통일되면 목수특기. 단은 단추특기. 사전 의결은 국회 의결을 미리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외는 뭐 준예산, 사고이월, 그다음에 뭐 예비비 지출, 전용 이런 것들이 있다. 한 서너 가지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확성 혹은 엄밀성은 예산 결산은 일치해야 된다.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8가지 내용들 예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단일의 원칙. 단은 연계는 통일이랑 매칭이 돼야죠. 연계하지만 특정 연계는 안 된다. 통일성의 원칙이고 단일성의 원칙은 단일 회계 장부. 틀렸습니다. 단일은 단추특기, 통일은 목수특기. 자, 주어진 목표, 규모, 시간, 규모는 양이겠죠.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한계성. 맞습니다. 이 전통적 예산 원칙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앞에 나왔던 것들도 정확하게 정리해